자, 오늘은 이제 경우의 수 파트 한번 시작해 볼게. 자, 경우의 수는 원래는 이제 확률과 통계 선택 과목에서 등장하는 것 중에 조금 일부분, 쉽게 말하면 맛보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자, 한번 볼게.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확률을 구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으로 자, 로또에 당첨될 경우의 수는 얼마나 되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파트. 자, 근데 이제 용어 설명부터 간단하게 하자면 자, 경우의 수 어떤 사건인지 알아야겠지. 무슨 일인데 어떤 일에 무슨 경우의 수를 구할 거냐 이 말이니까 사건은 그런 의미인 거고 경우의 수는 쉽게 말하면 가지수 말하는 거야. 가지수. 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 보면 이거지. 자, 주사위 하나를 던졌. 그러면 주사위 같은 경우는 1부터 6까지 눈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랬을 때 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자, 홀수의 눈이 나온다라는 게 사건이잖아. 무슨 일이지. 그치? 근데 1, 4, 5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네. 그러면 경우의 수는 세 가지. 보통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됐지? 자, 넘어가면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어떨 때는 더할 거고 어떨 때는 곱할 거거든.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면 우리가 곱할 거고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면 합할 거야. 즉 더할 거란 말이지. 이건 바로 예를 들어 줄게. 내가 뭐 A에서 B까지 C까지 갈 거거든. 자, 길이 이렇게 나 있다고 칠게. 자, 첫 번째, 나 A에서 B로 갈 거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몇 가지라고 해? 세 가지라고 하지. 어땠어? 1, 1, 1 더했지. 이런 게 합의 법칙인 거지. 왜? 더했잖아. 왜? 난 A로 B로 갈 때 동시에 두 가지 길로 못 가지. 동시에 당연히 한 가지 길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어때? 더한 거야. 이게 합의 법칙인데, 자, A부터 C까지 간다고 쳐볼게. 이렇게. 자, 그러면 나는 이 세 가지랑 여기 두 가지랑은 어때? 동시에 갈 수 있잖아. 우리가 갈 때 어떻게 가? 이렇게 한꺼번에 가지. 이렇게 한꺼번에 가지. 이럴 때는 어때? 동시에 가니까 이때는 곱하라 소리야. 알겠지? 그것만 판단하면 돼.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면 곱하고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면 더한다. 그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당연하겠지만 이런 용어들. 자, 또는 우리가 집합 파트에서 등장하는 거. 더하기 라는 느낌이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고. 됐죠? 예전 한번 읽어봐. 어렵진 않을 거니까요. 자, 고유 법칙 한꺼번에 설명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개념원리 익히기 파트는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우리 앞에서 배운 거 한번 써먹어 보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건 나랑 같이 안 할게.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아까 내가 말했던 506번이 그 이야기지. 집에서 도서관을 거쳐서 학교까지 가야 되는데 자, 하나 더하고 하나 더하고 자, 근데 집에서 학교까지 한꺼번에 갈 거잖아. 그러니까 곱하기가 되겠네. 12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네. 됐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필수 유형들을 한번 풀어볼 텐데 간단하다. 자, 1번부터 바로 볼게.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한 장 뽑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문제에서 이런 힌트 잘 봐야 돼. 자, 또는이니까 어때? 더 할 거지? 그치? 자, 그럼 12의 배수가 몇 개 있는지부터 찾아야겠다. 혹시나 조금 잘 헷갈리면 하나하나 세도 돼. 뭐 12, 24, 36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끝에 100짜리 중에서 제일 끝에는 96이 되겠네. 총 몇 가지? 8가지 나오지. 동시에 자, 그럼 13의 배수로 골라보자. 그러면 13, 26 이런 식으로 39 또도도 가서 어디까지? 제일 많으면 91까지. 이거는 13 곱하기 7이니까 총 7가지 있겠네. 자, 근데 혹시나 두 번 카운트 했을 수도 있잖아. 즉 12와 13 동시에 나오는 즉 공배수가 혹시나 100 안에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지. 근데 고민해 봤더니 어때? 없지. 그러면 뺄 거 없네. 따라서 자, 12의 배수이면서 13의 배수 동시에 나올 수는 없지. 그러면 더하기 15로 끝나는 거지. 자, 근데 그에 비해서 2번을 한번 볼게. 2번 같은 경우는 2의 배수. 이건 바로 계산되지. 100 나누기 2 하면 50개니까 50.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어때? 20개. 자, 여기까지는 알겠어. 그리고 또는이니까 더할 것도 맞아. 자, 근데 2랑 5. 자, 10 같은 경우는 어때? 2의 배수일 때도 카운트, 즉 셌을 거고 5의 배수였을 때도 어때? 카운트 했겠지. 즉 중복 계산이 되잖아. 그럼 안 되잖아? 뺄 거야. 어떤 거? 2와 5의 공통된 배수, 즉 공배수를 뺄 거란 말이지. 자, 10의 배수
그럼 10은 1부터 10까지 중에서 1부터 100까지 중에서 몇 번 나와? 10번 나오겠네. 그거는 중복 카운트 했으니까 빼준다 이 말이지. 따라서 70에서 10 빼면 60이 정답이 될 거고. 자, 3번은 이놈들이 같은 표현이라는 걸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자, 3번 무슨 말인가 볼까? 100과 서로수. 자, 서로수가 무슨 말이야? 공통된 약수가 뭐밖에 없다? 1밖에 없는 애들. 자, 그러면 100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 즉 분리를 시켜보라 소리야. 100은 2랑 2가 두 개 있고 5가 두 개 있는 이런 놈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러면 얘랑 서로수가 되려면 2가 겹치면 안 되지. 5도 겹치면 안 되지. 아, 그러면 난 1부터 100까지 숫자 중에서 2랑 5가 연관되어 있는, 즉 걔네들을 다 없애버리면, 즉 빼면 된다. 걔 말고 전부 다야. 그럼 어때? 100가지 중에서 그러려고 우리가 2번을 구한 거지.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적힌 카드 60개를 빼면 내가 원하는 2랑 5랑은 아무 상관없는 애들만 남겠다 이거지.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이게 합의 법칙이었고요. 똑같은 거.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확정해서 경우의 수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되게 간단한 내용이긴 한데 이거를 표현하는 한글이 되게 여러 가지로 나타내져 있어. 아까는 배수를 물어봤고 3번에서는 서로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얘도 어때?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배수라 소리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자꾸 알아야 되니까 특히나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최대한 너무 어려운 문제 끙끙 앓기보다는 되게 다양한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보면서 이해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좀 문제수를 조금 늘리면 유독 경우의 수나 순열 조합 이 파트를 유독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많이 풀어보면서 이해가 되기를 조금 회독수를 높이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안 된다고 유독 이 파트가 어려워요 라고 되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자꾸 풀면 돼. 자꾸. 아시겠죠? 자, 나머지 문제들은 풀고 혹시나 모르는 거 생기면 언제든지 빠르게 질문하고, 내가 꼭 풀어야 될 문제 정도는 같이 풀고 넘어갈 텐데 혼자서 앞에서 배웠던 거 토대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숙제로 남겨둘게. 자, 그 다음 파트. 자,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래. 자, 이 파트는 생각보다 되게 놓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 지금부터 조금 습관을 잘 들여놓자. 쭉 읽을 때 자연수. 자, 이것도 엄청난 힌트거든. 그러니까 자연수 이런 것도 체크를 해놓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 자, 제일 먼저 가장 큰 덩어리를 먼저 노가다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이놈 있지? 얘가 제일 크지? 1 넣으면 3되고 2 넣으면 6되고 이러니까 듬성듬성 커지잖아. 그러니까 자, Z가 1일 때부터 계산하는 거야. Z가 1이면 넘어가면 8 되지? 즉 X 플러스 2Y는 8 이렇게 될 거고, 자, 1 해놓고 그 다음에 큰 덩어리 뭔데? Y가 큰 덩어리잖아. 그럼 Y가 1일 때는 X 얼마? 6. 2일 때는 4. 3일 때는 2. 4일 때는 0. 근데 0은 자연수 아니잖아. 오케이, 여기까지 끝. 됐지? 자, 그 다음에 Z 1일 때는 다 했다. 그럼 Z 1일 때가 하는 거야 또. Z가 2면 얘가 6이 될 테니까 빼면 5가 되겠네. X 플러스 2Y는 자 5가 될 테니까 또 똑같이 가는 거야. Y가 1일 때는 X 3, Y가 2일 때는 X는 1. 더 이상 될 거 없지? 끝. 마지막으로 Z가 3일 때도 되는지 한번 보자. Z가 3이 돼버리면 얘가 9 되니까 넘어가면 2가 되거든. X 플러스 2Y는 2가 돼야 돼. 자, 근데 Y가 제일 작은 1을 넣어도 어때? X 0 되니까 이거는 자연수 아니잖아. 됐네. 카운트 끝.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총 5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적어주라는 소리지. 알겠지? 처음 어떻게 하라고? 제일 덩어리 큰 놈부터 먼저 카운트 하는 거야. 그래야지 쓸데없는 계산이 최대한 줄어들어. 알겠지? 경우수 파트는 흔히 말해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수학들, 그러니까 대수 파트들, 이런 파트들에서는 우리가 노가다, 즉 열심히 대입해서 문제 푸는 것 자체를 되게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잖아. 자, 근데 경우의 수 파트에서는 그런 것들조차 문제풀이의 일환이야. 대신에 안 빠뜨리고 차근차근, 그리고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 자체가 문제풀이의 덕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최대한 고려해서 이거 습관을 잘 들여놔야 돼.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 나머지 이런 것들도
자, 음이 아닌 정수래. 그러면 아까 자연수에 비해서 뭐만 추가야? 음이 아닌 정수니까 0은 해도 되는구나. 0,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찬가지니까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파트. 자, 10의 자리는 홀수래. 그리고 1의 자리는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 개수 구하래. 오케이. 그러면 자, 두 칸 만들어 놓고 어쨌든 10의 자리에 홀수 와야 되니까 1, 3, 5, 7, 9 총 5가지 올 수 있지. 오케이. 여기는 5가지. 그리고 숫자라는 게 같이 동시에 만드는 거잖아. 곱하기. 자, 1의 자리는 소수래. 소수. 1부터 9까지 중 소수 뭐 있어? 2, 3, 5, 7. 4가지 있네. 따라서 여기 4가지. 자, 그럼 동시에 만들면 몇 가지야? 총 20가지.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네. 간단하지? 끝. 자, 그 다음에 항의 개수.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를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항이란 거는 우리 전개할 때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해서 쭉 다 더할 거 아니야. 그치?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쪽 그룹, 즉 괄호 안에서 한 명씩 출전하는 것이 경기를 나간다 생각을 하자. 그러면 A 나올 수도 있고 B 나올 수도 있고 C 나올 수도 있지. 총 3가지 나올 수 있네. 마찬가지 옆에서도 어때? X, Y, Z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3가지 나올 수 있지. 즉 항이라는 거, 전개한다는 거는 이놈들이 어때? 동시에 손을 잡는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그냥 곱하기 9 해주면 돼. 간단하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그럼 2, 4가지. 끝. 이렇게. 자, 그 다음 것도 3가지, 2가지. 6. 자, 근데 여기서 실수 조금 파트 나오던데, 자, 빼기라고 해서 이거 빼버리면 안 돼. 얘는 그냥 부호일 뿐, 항 자체는 그냥 4개, 6개, 총 10가지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여기서 실수하지 말기. 자, 그 다음에 515번 파트에서 이건 내가 조금 응용을 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한번 풀 건데, 자, 세수의 곱이 홀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3번 연속으로 다 홀수만 나와야 되지. 즉 홀을 곱해야지 홀수잖아. 쌤, 그러면 이 문제는 홀수인 경우는 1, 3, 5, 즉 3가지밖에 없지. 즉 3, 3, 3이니까 이거 답은 27 나오는 거는 간단하지. 그치? 이건 어렵지 않아. 자, 근데 문제는 얘가 그럼 짝수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 그럼 짝수는 곱해서 짝수가 된다는 소리는 짝수가 하나만 있어도 괜찮지. 2개 있어도 괜찮지. 3개 다 짝수여도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전체에서 나 전부 다 홀수만 나오지 않는다면 되는구나. 됐지? 그러면 전체 경우수 그때는 주사위 6가지 중 666. 여기에서 아까 말했던 홀수만 나오는 케이스 333만 빼주면 되지. 그럼 얘가 정답이 되는 거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조금 확정을 해서 응용 문제로 만들어 봤으니까 한번 생각해서 풀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약수의 개수. 우리가 중학교 때는 얘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했어? 이거 360 얘를 소인수분해해서요 180, 2, 90, 3, 30, 30, 2, 5니까 2가 총 3개 있고 3이 2개 있고 5가 하나 있네. 그랬을 때 약수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했지. 이 공식처럼 외웠었잖아. 그치? 뭐 지금도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2가 빵개, 2가 1개, 2가 2개, 2가 3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도 빵개, 1개, 2개 5 같은 경우도 빵개, 1개 자, 우리 전개하듯이 똑같이 풀면 돼.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어때? 우리 더하기 1 했을 때랑 똑같은 풀이가 나오지. 여기서 착안을 한 거지. 근데 여기까지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중학교 때는 그냥 공식처럼 외웠던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럼 360과 540의 공약수의 개수래. 자, 이것도 중학교 때 했던 거 기억나나? 최소 공배수의 배수는 뭐야? 공배수. 했던 거 기억나? 그러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는 공약수야. 자, 그럼 공약수의 개수 구하려면 일단은 누구 구해야 돼?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네.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니까. 그럼 개수 구하라고?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 구하라 소리네.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그럼 끝났네. 그럼 360과 540의 공약수 구하자. 최대 공약수 구하자. 자, 그러면 뭐 얘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아까처럼 소인수 분해해서 제일 많이 겹치는 부분 그렇게 골라도 되고, 아니면 우리 옛날에 했던 거 뭐 있어? 540 해가지고 이거 동시에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나? 이렇게 풀어도 사실 상관없거든. 18, 2, 3. 더 이상 안 되지? 그러면 공약수는 180이네. 그러면 그 180의 약수의 개수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아까 1번이랑 똑같이 구하면 되겠지? 그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됐다면 3, 3, 2 해서 답 내면 돼. 알겠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들은 뭐 어렵지 않을 거니까요. 자, 근데 518번은 조금만 힌트를 줄게. 혼자서 풀 때 아까로 예를 들어 볼까? 아까 360을 우리가 일부러 다른 숫자로 예를 들어 줄게. 2의 세제곱, 3의 제곱, 5 이렇게 나왔었지. 그러면 나 이것 중에서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자, 근데 2의 배수라는 건 뭐야?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2가 톡 있으면 얘는 무조건 2의 배수지. 됐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2의 배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하나만 싹 발라내 봐봐.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놈의 약수의 개수 구해주면 2의 배수의 개수가 다 나오는 거지. 반대로 그럼 3의 배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3을 하나만 싹 발라내. 그러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놈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약수 중에서 3의 배수가 바로 나와지겠네.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 자, 도로망이네. A에서 출발해서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 구하래. 자, 간단하다. 일단 첫 번째 위로 가볼까? 이렇게 가보자. 그럼 A에서 C까지 3가지, C에서 B까지 3가지. 위로 가면 9가지 나오네. 그치? 동시에 니까 곱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보자. A에서 D까지 2가지. 그 다음에 D에서 B까지 3가지. 6 나오네. 자, 근데 A에서 몸이 쪼개질 수 없잖아. C랑 D, 즉 2가지 동시에 갈 수 없으니까 이 2개는 더해야겠네. 따라서 답은 15가 되겠네. 자, 근데 2번 봐봐. 동건이가 수진이래. 자, 그러면 각자 한 놈씩 보내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동건이가 위로 갖다 치자. 그 다음에 수진이가 밑으로 갖다 치자. 그럼 동건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9가지로 갈 거고 수진이 같은 경우는 6가지로 가겠지. 어때? 동건이 위쪽으로 가고 수진이는 아래로 가니까 동시에 갈 수 있잖아. 그때는 곱해야지. 왜? 동시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54.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지금은 동건이가 위로 가는 케이스만 구했거든. 야, 서로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나 수진이가 위로 가고 동건이가 아래로 갈 수도 있어. 어때? 즉 뒤집혀도 되니까 곱하기 2 한번 해줘야겠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108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됐지? 함정 조심합시다. 자, 됐고요. 나머지들도 잘 풀어보면 되는데, 자, 520번이 조금 처음에 풀면 오답이 조금 나오는 파트라 이런 거 잘 봐야 돼. 한 번만 지나고, 그리고 같은 도로를 2번 이상 지나지 않는데. 자, 그 말은, 자, 이런 케이스 할 때는 항상 쪼개라 그랬잖아. 자, 그러면 내가 몇 군데를 지나는지를 하나하나 기록을 하자. 자, 제일 빨리 오는 경우 찍고 바로 온다 자, 하나 A, C, A 어때? 즉 3칸 제일 짧지. 이래야지 안 빠뜨려. 두 번째 그러면 A에서 그 다음에 3칸 이제 다 했지. 그럼 4칸짜리가 나와야 되잖아. 4칸짜리 A, C, B, A 혹은 A, B, C, A 이런 식으로 4칸짜리. 그 다음에 혹시나 뭐 5칸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럼 또 5칸은 어떻게 나오면 되는지 이런 것들. 알겠지? 이렇게 해야지 안 빼먹어. 그래서 이 분류하는 연습을 조금 처음에는 노력을 들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 자, 색칠 나왔네. 자, 색칠은 자, 대원칙 항상 제일 많이 겹치는 애들부터 먼저 색칠하자. 자, A가 어때? 하나, 둘, 셋, 넷. 제일 인싸지? 제일 많이 겹치지? 그러니까 A부터 색칠하자. 나 지금 몇 가지 있어?
5가지 있잖아. 그럼 A부터 색칠 5가지.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천천히 계산해 주면 돼. 문제 보니까 어때? 같은 색을 중복 써도 되긴 하는데 대신에 붙어 있는 애들끼리는 다른 색깔로 칠하래. 자, 그럼 B 입장에서는 아 뭐야, A가 색깔 하나 칠했잖아. 그럼 B는 그거 말고 4가지 되겠네. 자, C는 어때? 색칠하려고 봤더니 A가 일단 겹쳐. 아, 안 돼. B도 겹쳐. 안 돼. 서로 다른 거니까. 즉 5가지 중에서 2가지 지금 벌써 날라갔지? 그러면 C는 3가지. D도 어때? 아, A가 쓰는 거 쓰지 말래. 그리고 C가 쓴 거 쓰지 말래. 그럼 어때? 2개 겹치지? 3가지. E도 마찬가지 3가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머지 쫙 다 곱해주면 정답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자, 나머지도 그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조금 설명해 주고 싶은 게 있긴 한데 사실은 이 문제를 제일 좋은 방법은 한번 그냥 쭉 들어. 그 다음에 한번 틀려봐야 돼. 이 케이스는 왜지? 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어떤 케이스겠냐면 대칭 파트가 있을 거거든. 예를 들어 볼게. 523번 조금만 힌트를 줄게. 자, 일단은 전부 다 두 놈씩 겹치다 보니까 일단 뭐 아무거나 색칠해도 괜찮거든. 자, 그러면 뭐 A에 뭐에다 색칠할래? 자, 제일 처음에 뭐 B에다가 색칠을 한다고 치자. 그러면 지금 총 5가지 색이 있으니까 자, B에다가 총 5가지. 자, 이렇게 색칠이 됐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은 A랑 C 있지. 자, 얘는 이렇게 쪼개야 돼. 즉 대칭이잖아. 그럴 때는 첫 번째 A랑 C랑 만약에 같은 색을 칠한다고 쳐보자.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자 B만 아니면 되지. 그럼 4가지가 되겠네. 그리고 C는 같은 색깔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선택지가 없지. A가 시키는 거 무조건 따라해야 돼. 1가지. 그러면 D는 이제 어때? 얘네들이 같은 색깔이니까 5가지 색 중에서 하나만 아니면 괜찮지. 그러면 4가지가 고를 수 있겠네.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 B가 5가지니까 자, 이때는 이렇게 케이스가 나와. 대체. 자, 근데 두 번째 A랑 C가 서로 다른 색깔일 수도 있잖아. 자, 그때는 자, 처음에 B가 5가지 색깔 선택하는 건 똑같고 A가 B만 아니면 되니까 4가지 선택하는 것까지 똑같아. 자, 근데 C 입장에서 이제는 일단은 B랑 붙어 있으니까 B가 선택하는 거는 선택하면 안 되겠네. 그리고 나 A랑 이제 다른 거 선택할 거야. A가 선택한 것도 안 되지. 즉 5가지 중에서 2가지가 날라가. 그럼 3가지 되겠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D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D 같은 경우는 자, A가 선택한 거랑 C가 선택한 거랑 다르대. 그러니까 어때? D의 선택지도 2가지로 줄지. 2가지가 줄지. 그럼 몇 가지? 3가지만 고를 수 있겠네. 이렇게 해서 2개 더해줘야 최종적인 정답이 나온다는 거. 이 파트가 조금 안 프로고 처음 마주쳤을 때는 이 분류를 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가끔 틀리거든. 그러니까 이것만 조금 주의하면 될 것 같아. 됐지? 자, 그 다음에 뭐 발전이라고 하는데 발전 파트가 아니야. 이거는 풀이법만 조금만 알아놓으면 이건 어떤 문제든 다 풀 수 있거든. 되게 쉽게 설명을 해줄게. 자, 일단은 뭐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3개라고 치자. 자, 그러면 쌤 1번, 2번이 무슨 말이에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뭐가 다른지 차이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짜리 뭐 하나, 뭐 과자를 하나 사고 싶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자 1,000원을 한 장 내도 되지. 근데 500원짜리 2개를 줘도 되지. 어쨌든 1,000원이니까. 어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2개를 다르게 생각한다는 소리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이거 전부 다 그냥 1,000원일 뿐이야. 같은 취급을 하라는 소리잖아. 됐지? 자, 그러면 이제 풀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자 100원짜리 동전을 꺼내놔 봐봐. 100원짜리 동전을 낼 수도 있고 하나 낼 수도 있지. 100원짜리 같은 경우는 빵 1. 그 다음에 50원짜리 같은 경우는 어때? 안 낼 수도 있어. 하나 낼 수도 있어. 2개 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10원짜리 같은 경우는 안 낼 수도 있어. 하나, 2개, 3개까지 낼 수 있지. 우리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랑 똑같아. 총 몇 가지?
총 몇 가지? 세 가지. 총 몇 가지? 네 가지. 동시에 내는 거니까 다 합치면 얼마? 24라고 적는데 여기서 함정이 제일 중요해. 자, 전부 다 안 내고 안 내고 안 낸 거는 빵원을 낸 거야. 그건 돈 안 낸 거잖아. 그치? 그리고 문제에서도 어때?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하래. 아, 여기서 전부 다 안 내는 딱 한 가지 케이스는 빼주자. 이거 빼는 거 되게 많이 빼먹어서 많이 틀리거든? 그러니까 23이라고 적어야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자, 간단하다.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자, 일단은 100원이랑 50원이랑 혹은 50원이랑 10원이랑 서로 호환되는지 즉 바꿀 수 있는지 봐봐. 100원이 즉 50원이 지금 100원 될 수 있어? 네. 두 개 하면 100원이잖아. 그치? 자, 10원이 50원 될 수 있어? 아니, 30원 돼도 50원 못 미치지? 오케이. 자, 그럼 얘네들이 호환되는 상태잖아. 그러면 작은 단위로 거슬러 버려. 한 100원짜리 몇 개 돼? 100원짜리 하나가 50원짜리 두 개로 바뀌지. 그럼 50원짜리 두 개 추가하면 50원짜리가 총 4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0원짜리 여전히 3개가 될 거거든. 이거 가지고 이제 끝났다. 똑같이 계산하자. 아까 뭐였어? 약수 개수 구하는 거 똑같이 구한다 그랬지? 더하기 1 더하기 1 20.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 안 내는 케이스가 있겠지. 하나 빼줘야지. 따라서 답은 19.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다. 이게 끝이야. 간단하지? 응. 그래서 아까 뭐라고? 2번 같은 케이스일 때 서로 호환이 되는지만 잘 살펴보면 돼. 됐죠? 이렇게 푸시면 완벽하게 여기 이 관련된 문제는 어지간하면 다 풀릴 수 있을 거야. 자, 그렇고 이제 개념 설명 끝났고 이제 연습 문제를 이제 쭉 풀 건데,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내가 처음 배운다, 완전히 처음이다라고 하면 스텝 1 혹은 그래 나 조금 아는 것 같아, 스텝 2 여기까지 충분해. 스텝 2까지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는 한번, 그러니까 틀릴 각오로 한번 부딪혀 본다 이 소리지. 해보고 처음에는 실력어 파트는 이왕이면 굳이 비추천. 왜냐면 뭐 문제 자체가 어렵고 뭐 도전하다 이런 걸 떠나서 이게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얕게 아는 상태다 보니까 조금 실력이 쌓인 상태에서 풀어야지. 너무 무거운 거를, 그러니까 운동 하나도 안 한 몸인데 너무 무거운 무게를 들면 부상 입잖아. 그러니까 수학이 싫어질 수가 있거든. 근데 뭐 잘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풀어봐도 하면 상관없어. 알겠지? 대신에 풀고 나서 해설을 봤을 때, 자, 해설 보는 것도 조금 알려주자면, 해설을 볼 때 좋아, 뭐 보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대신에 해설을, 그러니까 너무 해설에 중독돼 가지고 모르는 문제 고민도 안 해보고 바로 해설 보는 거는 무조건 잘못됐긴 했는데, 근데 부득이하게 내가 충분히 고민을 했는데도 해설을 보고 싶어. 그럼 봐. 보는데 내가 이렇게 줄줄줄 풀다가 여기서 막혔어. 그럼 해설을 볼 거 아니야? 그럼 해설을 봤으면 내가 틀린 부분만 보지 마. 알겠지? 그러니까 이 해설이 이렇게 적혀 있을 거 아니야? 아, 이거 사실 이거였어. 채워져 있겠지? 그러면 아, 맞다 해놓고 다시 보고서 여기서부터 쭉 풀고, 이렇게는 하지 마. 만약 해설을 펼치기로, 해설을 보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전부 다 정독을 하는 거지. 그래 놓고 덮어. 절대로 보고 푸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따라 풀지 말라고. 덮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쭉. 알겠지? 완벽하게 해설을 보고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얘가 한 번에 쭉 풀려야 돼. 알겠지? 근데 쭉 풀리다 말고 또 막혔어. 그러면 또 다시 다 지우고 처음부터 끝까지 또 정독하고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푸는 거야. 알겠지? 이래야지 해설을 보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경우의 수 파트는 끝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순열할 거고, 또 그 다음 시간에는 조합할 건데, 순열과 조합은 사실은 거의 비슷한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앞에 거 철저히 복습하고 그 다음 거 진도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